제가 이번 작품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바이벌은 다른 서바이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이 달랐어.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과.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 총 6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6화까지 다 봤습니다. 원작이 있어요. 원작은 2023년에 공개한 코미디 로얄의 후속작이죠. 코미디 로얄이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만든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것의 후속작이에요. 후속작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사실 후속작이라 뭐 그렇게 부르니까 후속작이라고 할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고요. 자, 줄거리는 원래 줄거리를 해야 되는 차례인데 예능이다 보니까 줄거리를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룰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난 코미디 로얄에서 우승팀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경규 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이경규 팀이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되었어요. 이경규 씨, 그리고 이창호 씨. 이창호 씨 어딨죠? 이창호 씨. 이창호 씨, 그리고 엄지윤 씨, 그리고 조훈. 조훈 씨는 네, 안 찾을게요. 네, 이렇게 이경규, 이창호, 엄지윤, 조훈이 이경규 팀이었는데 우승을 해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맡았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어요. 룰은 개그맨 3명씩으로 구성된 팀이 대결을 통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가팀은요, 등촌동 레이커스라는 팀이 있는데 문세윤, 이진호, 김용명 이렇게 한 팀이고요. 집사와 아가씨는 김경욱, 송하빈, 김지유, 그리고 펀치라인이라는 팀은 이용진, 신규진, 신기루, 산다기 팀은 박나래, 이상준, 황재성, 그리고 헬로 킬티라는 팀은 박세미, 이무일, 김혜준, 그리고 잔나 비정상 잔나 비정상 팀은 곽범, 이선민, 이재율. 곽범, 이선민, 이재율은 작년 시즌에 그 원숭이 개그를 해서 물위를 일으켰던 그런 팀이죠. 다시 한번 나와서 잔나비 정상을 팀을 꾸렸습니다. 자, 총 3라운드를 거쳐서 두 팀을 선발하고요. 남은 두 팀이 결승으로 승부를 가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로스팅 대결, 두 번째 라운드는 인프랍 대결, 세 번째 라운드는 캐릭터 대결, 파이널 라운드, 이제 결승전은 이경규를 웃겨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은요, 이경규 씨입니다. 이경규 씨가 기획을 했어요. 코미디 로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코미디 로얄에서 기획이 안 나와 있어요. 기획이 안 나와 있는데 요번에 코미디 로얄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리고 넷플릭스로 해외 진출까지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직접 나서서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경규 씨가 기획을 하셨고요. 연출은 저번과 같이 권혜범 PD가 맡았습니다. 권혜범 PD하고 박현섭 PD가 맡았는데, 권혜범 PD라고 하면은 모르모토 PD죠.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활약을 했던 그 권혜범 PD가 연출을 맡았고, 찐경규 요즘에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러닝타임은 37분에서 49분, 대중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37분짜리도 있고, 40 몇 분짜리도 있고, 49분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새로 합류한 개그맨들은요, 요번에 좀 많았어요. 이진호, 김용명, 김경욱, 송하빈, 김지유, 신기루, 박나래, 박세미, 이무일, 김혜준. 근데, 야, 하필이면 이번에 이진호 씨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진호 씨가 편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시간이 모자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밝힌 것 같은데, 그 당일 날이죠. 이 코미디 리벤지를 우리가 공개합니다라고 이제 공개한 날, 그날 이제 PD들도 소식을 들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특별 출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잘 나가는 고말숙, 그분도 나오시고, 프리지아라는 분도 나오시고, 최용일 씨, 뭐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주조연 배우들 활약하시는 그런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연기를 도와주셨습니다. 인프랍 대결에서 NPC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특별 출연 보는 재미도 있다. 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봤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코미디 로얄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쉬웠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전작인 코미디 로얄과 넷플릭스에서 최근 가장 핫했던 흑백 요리사를 본 뒤에 접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서 더욱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지?
그러니까 전작인 코미디 로얄은 왠지 모르게 긴장감도 돌았던 것 같고 날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느낌에서 새롭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대폭소를 딱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네, 그거 말고는 좀 그냥 밋밋하게 좀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본 사람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저처럼 분석하면서 따져가면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예능답게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전 아무래도 리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도 이제 타이틀이 있고 포스터도 있고 뭐 작품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는 시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댓글에 무슨 예능을 무슨 리뷰를 하냐, 뭐 후기를 다냐, 뭐 예능을 예능으로 봐, 뭐 이런 댓글 다시지 마시고 저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시선으로 한번 봤다 이렇게 보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작품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바이벌은 다른 서바이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이 달랐어.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과.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절실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걸 작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러 진지 빠는 거예요. 원래 그런 라이브입니다. 기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들의 기본은 생존입니다. 생존. 그 생존이 무얼 말하냐. 인지도 혹은 상금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데블스 플랜도 그랬고요.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도 그랬고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더 인플루언서 피지컬 100 같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승하거나 아니 출연만 해도 인지도가 글로벌로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섭외 1순위가 돼요. 지금 막 유튜브 보세요. 흑백 요리사 패러디하고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요리사들의 인터뷰들로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작품은 생존이 없어요. 생존이. 못해도 본전인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 코미디언들이 모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축제 같은 프로그램임을 인지합니다. 예, 인지해요. 한 명 한 명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즐거워하는 게 보여요. 그래요. 서바이벌이지만 생존보다 축제에 더 가까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떨어져도 다 갈 곳이 있는 아주 잘 나가는 개그맨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능 서바이벌들처럼 절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승하고자 하는 욕심 같은 게 안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긴장감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분야가 이제 코미디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코미디 로얄에서는 그게 느껴졌었거든요. 긴장감이. 절실함이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중간중간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하는 말이 저 팀 많이 준비했네. 저 팀 많이 준비했어. 이런 대목에서 코미디 리벤지 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코미디 로얄, 코미디 리벤지는 짧으면 하루에서 길면 3일 정도밖에 촬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기간이 짧은 거지. 그래서 제작진들이 미리 출연자들을 공유를 하고 룰도 공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래도 개그의 특성상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보따리 풀듯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 TV만 틀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고정 프로그램이 막 5개, 6개, 막 7개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팀이 모여서 연습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이러니까 메타 코미디 소속 개그맨들만 이 친구들은 맨날 볼 테니까 더 준비를 많이 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이재율 씨가 그랬죠. 이재율 씨, 곽범, 이선민 씨. 요 팀이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개그를 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일 기회가 많으니까 아마 회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 요번에 또 이제 분골쇄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워낙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모셔놨고 그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뭘 발휘하지 못했다. 거기다가 생존 방식도 없었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다. 자, 두 번째.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장르 개그. 자, 이번에 참여한 대부분의 개그맨들을 보시면은 공개 코미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세윤, 이진호, 김용명, 김경욱, 이용진, 신규진, 신기루, 박나래, 이상준, 황재성, 이무일, 김혜준, 곽범, 이선민, 이재율 다 송하빈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공채 개그를 거쳐서 대본이 있는 꽁투 중심의 개그를 하던 개그맨들로 선발을 했단 말이죠. 이들은
기획하고 대사를 만들어서 무대에 세워놓으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라운드가 뭐였어요? 로스팅이었습니다. 누굴 까야 되는 거야. 저도 잘은 모르지만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로스팅을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로스팅 개그를 구사한 거는 송하빈이 유일했어요. 송하빈이 유일했다고. 정통 로스팅을 한 건. 로스팅 대결인데 완전 막 대결이었잖아. 개막장 대결들이었잖아. 난장판이었잖아. 막 꽁트도 들어가 있고 개인기도 들어가 있고 막 중구난방이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로스팅을 갖고 왔으면 이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 그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꾸렸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코미디언 데려다 놓고 노래를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 장르를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자, 두 번째 대결은 뭡니까? 인프랍 대결입니다. 인프랍 대결. 자, 인프랍 개그가 맥락에 따라서 즉흥 연기를 펼쳐 보이는 건데 아무래도 개그맨들이 순발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주 큰 오산이었어요. 순발력이 있는 개그맨들이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걸 보면은 설계가 느슨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활약을 했던 사람이 김용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그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어요. 대본이 없으니까 날아다니지를 못해. 저는 보면서 되게 민망했어. 와, 여기서 이런 개그를 안 치나? 저런 개그를 안 치나? 되게 민망하더라니까. 이러다 보니까 꽁트 위주였던 코미디 로얄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코미디 로얄은 꽁트 위주였거든요. 근데 코미디 리벤지는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코미디 로얄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긴장감이 더 좋았다. 왜냐면 그들 분야였거든. 자, 세 번째. 다양한 장르. 자, 만약에 진짜 개그맨들을 위한 서바이벌을 기획을 했다면은 다양한 장르에서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해서 쇼미더머니처럼 관객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다양한 장르는 뭐냐면은 공개 코미디언 출신 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개 코미디언 출신 팀이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 예능 버라이어티를 하시는 MC들, 만담팀, 개그 공연팀, 개그 유튜브 팀, 꽁트 팀, 슬랩스틱 코미디 팀, 블랙 코미디 팀, 원맨쇼 팀, 이런 코미디의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제만 바꿔서 흑백 요리사처럼 라운드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개그맨들을 위한 서바이벌이라면. 그러면은 만약에 사과를 놓고 개그를 해라. 그러면은 이 사과를 가지고 꽁트를 할 사람들은 꽁트를 하고 아이디어 개그를 할 사람들은 아이디어 개그를 하고 만담을 할 사람들은 만담 개그를 하고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코미디를 싸워야 되는데 다 똑같은 분야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장르를 변주하지 못했어. 아니면 진짜 공개 코미디를 짜오라고 해서 몇 주의 시간을 거쳐서 제작을 하든가 제작비를 투입을 많이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까운 일본만 봐도 아직 만담 개그나 슬랩스틱 아이디어 개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엔 다른 장르의 개그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안 주니까 공개 코미디, 버라이어티 외에는 다 죽은 분야라 가지고 뭐 키우질 않잖아. 만담 개그 한다고 사람들이 막 보러 가고 막 그런 거 사실 쉽지 않잖아. 그래서 좀 다른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공개 코미디 위주의 개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들은 선배들도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막 혼자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던 분들 다 지금 그분들을 사실 모셨어야지.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니까는 다 장점도 같이 드러나고 단점도 같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옹알스 같은 분들이 나왔어야 된다. 개그 공연팀이기 때문에 완전 이 사람들하고 갈려. 원래는 이 사람들도 사실 공개 코미디 출신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분야는 완전 무대 그 공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붙어야죠. 지금 개콘 여러분 저번 주 개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 개콘 보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결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일본 팀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한국에는 공개 코미디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된다. 오히려 그쪽이 더 풍성해 보이거든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다음에 기획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뭐 흥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코미디를 위한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 개콘도 보죠. 개콘을 저는 빼놓지 않고 봤어요. 개그하기 힘든 상황이긴 해요. 비판이 너무 많은 저질 개그.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도 그런 문화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자꾸 비난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그런 건데 이게 관객들도 좀 자중해야 돼. 자중할 필요가 있어. 개그가 언제부턴가 너무 재미없어서 내가 늙었나 하고 안 본 지 오랜데 요즘 SNL 짤은 재밌더라. 외국 스탠딩 코미디 하는 한국 개그맨 채널도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 유튜브라는 채널이 생기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들을 좀 하고 있단 말이야. 몰래 카메라를 한 사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좀 고루고루 모아서 진짜 개그가 어떤 개그가 재밌는지에 대해서 진짜 딱 결판 짓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편에도 볼 거니까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 좀 더 큰 웃음을 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비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해왔어. 안 해온 티가 너무 나. 하던 개그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3명 추려가지고 황재성, 공개 코미디 황재성, 뭐 이창호, 이재율 이런 사람들 딱 그냥 공개 코미디는 요 정도만 뽑고 다른 데하고 붙여야 돼. 아니면 MBC, SBS, KBS 이렇게 따로 붙이던가 누가 더 공개 코미디를 잘하는가 이렇게 붙이던가 전속으로 막 이렇게 TVN하고 이렇게 내 팀 해가지고 붙이던가 진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박도 안 됩니다.